네, 오프닝 픽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초반보다 조금씩 탄력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지금 시장 보시면 장초반 좀 변동성이 있는 편입니다만 시장 다시 또 강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카카오 그룹주도 오늘 상당히 강세입니다. 카카오페이 급등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도 초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플랫폼 섹터주들 강세입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LG화학 같은 다시 또 최근에 강하게 올랐었던 대형주들 위주로 좀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2차전지 섹터도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흐름이 반등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도 플러스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SDI도 플러스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밀리면 올라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애플 관련주들도 강세입니다. 애플폰 향후 기대감 때문에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지금 LX 세미콘 초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화전자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부품주들도 어제부터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섹터주들은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차분한 흐름 속에서 SNS텍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포토마스크 쇼티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틀 연속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게임 섹터 오늘은 조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NC소프트 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실적 서프라이즈인데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위메이드도 좀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IT 부품 섹터 쪽에서는 삼성전기 두드러진 흐름이고요. MLCC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사막 콘덴서까지 MLCC 관련주들 같이 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LG전자도 꾸준한 반등세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약한 섹터가 많이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다가 좀 빠지는 종목들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은 콘텐츠 섹터하고요. 게임 섹터 이쪽 좀 빠지는 부분 필요 있다라면은 나머지 신재생 에너지 섹터 보시면 그동안 많이 빠졌죠.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그다음에 오늘 수소 섹터까지 해서 정부의 정책적인 기대감으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12시 쯤에 미국 시장에서의 선거 결과 발표되면은 시장에 다시 또 방향성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은 좀 실적 논리로 시장에서 종목들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랫폼주의 강세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자회사들까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워낙 많이 빠졌다라는 점이 가장 플랫폼 섹터에는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정말 더 이상 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빠져 있었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주가가 바닥을 찍고 시장에서 좀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결론적으로는 비제조업이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좀 방어적이라는 점도 부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게다가 또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페이 여러 가지 이슈에서 좀 강하게 페이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중국의 광군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카카오페이 결제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답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는 지난번에 실적에서 보여줬다시피 실적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나왔다라는 점. 결국은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상태 속에서 여러 가지 제조업도 아니고 경기에 그렇게 민감하지도 않다라는 점이 좀 부각되면서 낙폭과대 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 섹터 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이면에는 공화당의 우세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미국의 나스닥과 바이오 섹터 주들에 좀 유리할 것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많이 빠졌고 실적은 그에 비해서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이 플랫폼 섹터 좀 반등의 이유가 되겠고요. 여러 가지 좀 호재성 이슈, 페이 관련 이슈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플랫폼 섹터 계속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부분들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수소, 신재생 에너지주들의 반등입니다. 아직 중간선거 결과는 안 나왔는데 관련 종목군들은 반등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수소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국내 한수원에서 지방에다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SPC 설립 이런 이슈도 좀 있었고요. 또 상대적으로 최근에 많이 빠졌었다라는 점, 요점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원은 지금 보시면은 일단 공화당이 장악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상원은 박빙입니다. 상원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화당을 이기고 민주당이
뭐 득세를 하게 된다라면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 다시 한번 흐름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한 12시 무렵이면 아마 출구조사 내용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흐름들은 국내에서 나온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답이 됐겠고 최근에 많이 빠졌다라는 점도 역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CS 윈드, 그다음에 OCI, 두산 퓨어셀, 일진 하이솔루스 등 수소 관련주들 하고요. 풍력 관련주들, 태양광 관련주들, 뭐 하나 솔라 같은 경우도 솔루션이죠. 하나 솔루션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관련주 흐름에서도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최근 시장이 계속 좀 하방 경직이 나타납니다. 밀리면 계속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방향성이 있는 종목들이라면 꾸준히 긍정적일 것이다. 인프라 투자가 민주당이 뭐 이렇게 됐다고 해서 갑자기 스톱되고 안 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시장 기대치와 함께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MLCC를 비롯한 전기전자 쪽의 부품주들 강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기가 오름세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쪽은 또 오랜만에 또 MLCC 관련된 종목군들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어제 하나 뭐 기사를 보다 보니까 잠재적 호재에 시장에 반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읽었습니다. 잠재적 호재 이런 거죠. 중국이 지금 봉쇄를 지속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풀 거야.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휴전할 거야. 이런 잠재적 호재에 대해서 시장이 미리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부품주들도 마찬가지죠. 중국 봉쇄 때문에 힘들었던 아이폰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주가 많이 빠졌지만 결국은 봉쇄 풀리겠지. 그럼 매출 회복하겠지. 이런 뉘앙스가 지금 시장에서 관련주들을 강세로 이끌고 있는 거죠. 지금 LX 세미콘도 그렇고요. 최근에 LG 이노텍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좀 별로지만 MLCC가 내년에는 괜찮아질 거야. 이런 뉘앙스죠. 가전이 좀 살아날 거야. 왜냐하면 지금 시장 상황이 필수 소비재보다는 민감한 경기 소비재 쪽에서 낙폭과대인 식으로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전기차 자율주행차 기대감도 향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기도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기 움직이니까 사모컨대서 그다음에 자화전자도 또 애플의 부품 들어가는 부분들도 부각되면서 강세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최악에서 뭔가 최선을 도모할 수 있는 호재에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시장은 그동안 최악을 다 반영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반응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죠. 최근에 화학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거고 경기가 바닥을 치고 내년에는 회복하겠지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금호석이나 대한유화와 같은 화학주들한테 모멘텀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종목은 둘 다 배당이 엄청 많이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배당에 대한 기대치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오늘 롯데케미칼 보시면 실적이 정말 쇼크 중에 쇼크였었는데요. 폭락할 줄 알았는데 폭락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보신다라면은 시장이 얼마만큼 악재에 조금씩 둔감해지기 시작하는지 그런 모멘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삼성전기를 비롯한 IT 부품주들도 최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고요. 어제 휴대폰 부품주도 올라오는 부분들, 또 그다음 가전 쪽 올라오는 부분들, 이런 쪽 다 보신다라면은 이런 잠재적 호재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잠재적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섹터를 들어가서 주가를 저가에 잘 잡아놓으면은 그 호재에 반응하는 강한 반등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좀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이 연결된다라는 점을 계속 염두에 놓고 시장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키워드 쭉 봤습니다. 오늘 오프닝 픽 간략하게만 알려주세요. 네, 오프닝 픽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덜 오른 종목, 주도 섹터 내에서 안 오른 종목, 그 다음에 아직까지 많이 빠졌지만 호재가 부각되지 않은 종목,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는 벌써 2415, 제가 생각할 때 2380이 저항이었는데 그것도 뚫어냈습니다. 지금 슈팅 구간이라고 본다라면 2450 정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대형주 슈팅 이후에 상대적으로 못 오른 중소형주 쪽으로 계속 순환이 돌 수 있겠습니다. 이따 물론 중간선거 결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또 11일 날 또 모멘텀이 있겠죠. CPI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생길 때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밀리면 팔기보다는 덜 오른 종목 계속 사는 관점에서 좀 종목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바이오 섹터라든지 IT, 소부장 섹터주들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재건 관련된 섹터들, 건설주들과 건자재 섹터주들, 덜 오른 종목들 계속 찾아내서 재건이라든지 네옴시티 관련주들까지도 계속 매매하는 전략, 그다음에 플랫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은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시간이고요. 외국인의 수급을 따라서 또 기관이 후발주자를 살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종목들 대응하시는 전략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프닝 픽이었습니다.